이번에는 증권형 토큰이 또 시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어서 공부할 거 진짜 많아요. 이게 무슨 뭘 의미하는지 증권형 네. 토크 결국 이제 암호화폐 이런 게 연결되어 있는 건데 토큰은 예전에 그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버스 탈 때 타던 게 토큰이었는데 이게 금융당국이 증권형 토큰 관련된 규제를 푼다 이런 게 나오면서 한 지난주부터 이제 이슈가 됐는데요. 네. 이게 뭡니까? 이 내용부터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 토큰 하니까 추억에 잠기시는 분들이 많을 네. 거고 학생증 자로 돼서 이렇게 쫙 하나 더 10장을 11장으로 만드는 기술. 그러셨어요? 이 많이 전해져 내려오다 보니까 예. 네. 예. 어렵네요. 예. 그래서 이제 토큰이 뭐냐면은 쉽게 말씀드리면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자격이 되는 건가라고 하는 증명할 수 있는 내용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많이 나오는 게 소유권. 이거에 대한 개념들이 여기서 탄생해서 저희가 많이 봤던 거 하나가 NFT. 논 펀저블 토큰. 이것도 토큰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한때 부각받다가 지금은 결국에는 발행이나 유통에 대해서 아직 합법이 아니다 보니까 허용이 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그런 투자 아이디어도 있네 그러면서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보통 뮤직하우 아시죠? 네. 뮤직하우 보면은 나 이 곡에 대한 권리 사고 싶어. 사람들이 많이 듣게 되면은 음원에 따라서 받는 저작권료를 내가 받게 되는.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좀 생겼잖아요, 지난번에. 그렇죠. 그 저작권에 대한 소유를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채권으로 분류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채권 개념으로 나오게 되면 아니 이거 그러면 이 회사가 망한다. 그러면 나는 채권은 없어지는 거, 소멸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나는 소유를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네? 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았었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한번 해결하겠다라는 쪽에서 정부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증권형 토큰이라고 해서 발행, 유통 이거를 약간 분리시켜서 따로 보게 되면 발행회사는 발행회사하고 유통은 정부가 책임질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부는 약간 저희가 얘기하는 장외시장 비슷하게 해서 이거를 유통될 수 있게 이거는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거고 아무 소유권에 대한 정당한 절차들을 다 확인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확인된 거는 이 안에 바운드리에서 거래해. 그러면 이제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자유로운 거래를 얘기를 했는데 그게 증권 시장 그러니까 어떤 거래라는 바운더리가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약간 규제가 가미가 되게 되면 이게 무슨 NFT의 취지에 맞느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NFT의 가장 문제점 중에 하나가 안심하게 투자할 수 있겠느냐 이게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바운더리에 조금 경계의 차이는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이런 쪽으로 만들어 놓는 게 오히려 더 산업을 키우는 게 아닐까라고 해서 정부가 여기다 손을 볼 거고 2월 초에 가게 되면 이제 세부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럼 거기서 아마 핵심은 그겁니다. NFT가 지금 지금 박사님 이렇게 딱 이미지 딱 만들어 놓고 이거 자 얼마에 살래? 200원이요. 죄송합니다. 200억이요? 200억이죠? 200억이죠? 야, 우리 박사님의 이미지 따지면 200억 정도인데 뭐 가치는 이제 계속 변하겠지만 근데 이게 이런 거에 대한 내 소유권에 대한 어떤 합당한 내용들에 대해서 뭐 어떤 보장이나 이런 건 업체만으로 좀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손을 보겠다라고 하게 되면 투자하는데 좀 괜찮겠지라고 해서 업체들은 반신반의하면서 환영하는 편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게 잘 보시게 되면은 이게 저희가 알고 있는 NFT 하게 되면 뭘 박제화해서 그걸 디지털로만 보고 있고 그게 끝. 뭐 그냥 사고 팔고 이게 아니라 지금 나오고 있는 증권형 토큰의 대부분의 업체들은 수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만약에 박사님 모델을 이렇게 딱 만든 다음에 이거를 이 증권형 토큰 관련된 업체들은 이거를 전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시를 뭐 온라인으로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전시를 하게 되는데 전시회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뭐 입장료를 받는다든가 또 판매를 합니다. 매각이 들어오면 매각 대금이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 관련된 거에 투자한 사람들한테 수익금을 배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배분이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소유권에 대한 인정이 된다는 얘기겠죠. 그게 수익성 모델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수익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차이입니다. 수익화가 된 걸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이 기반의 변화가 나오게 되면 저걸 샀더니 잘 매각이 돼가지고 또 수익이 떨어진다라고 되면 가치가 올라가겠죠. 이게 기반으로 움직이는 토큰이다라고 하게 되면 훨씬 더 과거에 바라보던 것보단 좀 더 레벨업이 되겠죠. 이번에 저희 설 연휴 동안에 관련된 토큰이 급등했습니다. 한국 때문에. 가상화폐 시장에서? 한국이 그렇게 한데 그러면 디지털 잘 하는 나라니까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관련된 뭐 부동산 조각 투자, 예술품 조각 투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네. 슈퍼카를 사서 그거를 모아다가 팔아가지고 그 매각 대금도 이렇게 NFT로 나눠. 그렇겠네요. 네. 또 슈퍼카 내 거야 1000분의 1이지만 사진 한 장 찍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1000분의 1이요? 네. 돈 좀 되시는데 그런가요? 막. 네. 1000만분의 1 뭐. 네. 네. 거기다 이제 레트로 카도 가격이 비쌀 거 아닙니까? 옛날 건데 관리 잘해놓은 거. 뭔가 자산 가치 있는 거를 이제 유동화하는 거죠, 그죠? 증권화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거기다 뭐 스니커즈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런 다양하네요. 다양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 혹시 박사님 아이디어 있으시면 하나 만드시죠. 만들어서 이제는 이제 박사님에서 CEO로 스타트업 CEO로 뭘 할까요?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죠. 네. 이 영문으로 STO라고요. Security Token Offering. Security Token Offering. STO인데요. 이게 사실 개념이 쉽지 않은데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금감원이나 우리 금융당국이 세상의 변화를 주도해 가기 위해서 미리 이런 거를 만든다 그런 거 절대 아니고요. 그렇죠.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 그러면서 지난번에 그 뮤직하우처럼 그죠 이런 걸 막 만들어내는데 뭔가 규제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뭐 가상화폐도 그래서 지금 거래소들 합법화해서 이제 내주고 이런 거잖아요. 규제 내준 것처럼. 그러면서 뭔가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그죠? 피해자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정리를 하겠다는 게 요 규제인 것 같고 기본인 것 같고요. 우리가 코인이라고 그러고 사진에 보면 이렇게 뭐 금화처럼 하고 있는데 코인 없어요, 그죠? 없습니다. 그런 실물 코인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블록체인, NFT, 가상화폐, 조각 투자 뭐 이런 게 다 섞인 개념의 어떤 권리 그렇습니다. 그게 가격, 그죠? 이런 거고 그게 수익성이 나느냐. 그걸 정부가 이제 될 것들은 미리 음지에서 양지를 끌어내겠다. 맞습니다. 플랫폼을 국정원 같네. 양지에서 일하고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도모한다. 양지는 머릿고기. 어쨌든 그래서 플랫폼을 만들어서 거래가 되도록 하겠다. 이런 거니까요.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개념이 아직은 섣불러서 토큰 여기에 이제 감안되면 안 되고요. 일종의 권리, 증서 내지는 뭐 권리가 있는 디지털 뭐 이런 거고요. 좋습니다. 그건 이제 공부할 게 너무 많다니까. 좀 치매는 안 걸릴 것 같아요, 그죠? 투자하면. 치매 걸릴 새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보고 정신없는데요. 공부도 해야 되고 매매도 해야 되고.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내용은 이제 공부를 해 가면 되는 거고. 그래서 주식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고 관련주는 뭔데요? 이게 이제 관심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챙겨야 될 게 그거 같습니다. 아직 앞서 말씀하셨던 그런 전반적인 내용들이 원칙적으로 딱 이게 증권형 토큰이니까 이걸 품을 수 있게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도 이게 그러면 먼저 그래도 금융의 선진이지 않습니까? 뭘 보여줬다 하기에는 아직 소송 중인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미국 SEC랑 같이 리플이랑 이게 너희들 증권형 그러니까 리플도 이제 그쪽으로 이용이 되거든요. 근데 들어가는 게 이게 정확하게 그게 맞아라고 이거는 아닌 것 같아라고 SEC 쪽에서는 제재를 했는데 리플 쪽에서는 아니다. 제대로 된 합법화된 증권형 토큰이 맞다라는 쪽에서 지금 붙어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결론 나오는 것도 어떻게 해석되는가는 또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또한 이거는 일단 한계가 있습니다. 가상화폐 블록체인 이쪽과 연결돼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시장이 또 죽으면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아무리 수익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자체가 그러면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보니까 23,000달러대까지 뭐 거의 16,000달러, 17,000달러 이런 게 거기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미국이 금리 인상 이제 멈출 거야. 달러도 약해져. 그런 한 개념 쪽에서 이제 위축됐던 가상화폐 시장이 움직이다 보니까 여기서도 같이 STO 쪽도 그래? 라고 하면서 움직이는 게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게 되면 일단 지금은 또 한숨 돌리는 시기인데 미국이 이제 아니야. 금리 절대 못 내려. 여전히 높은 거 유지할 거야. 보더니 또 유가 계속 올라오고 또 이런 에너지 가격부터 원자재가 올라온다. 그러면 금리 더 올리기 시작하게 되면 또 시장이 한번 죽겠죠. 그러니까 이제 약간은 테마성으로 봐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AI 말씀하셨거나 그게 이제 반도체, 이건 사실 테마가 아니라 어떻게 산업을 형성하는 거잖아요. 근데 증권형 토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실체가 잘 드러나지 않고 정부가 이제 관련된 거 발표하고 탄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산업보다는 주식시장에서 볼 때는 적어도 어떤 이 패턴으로 테마로 봐줘야 될 것 같은데 결국은 뭐 이런 거를 플랫폼 초기에 까는 사람들이 까는 그 기업들이 돈 벌겠네요.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똑똑하십니까? 그렇습니까? 네. AI로 막 돌아가시는 우리 저희가 막 챗 GPT, 챗 예PT 네. 이렇게 되는 상황으로 봤을 때는 결론은 그러면 나 앞서서 박사님도 아이디어 내면은 나 이거 할 수 있겠어 라고 되면 플랫폼들이 많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뭐 서울 옥션이나 뭐 갤럭시아 SM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저는 이거보다는 그런 플랫폼을 제공하는 업체들이 더 수혜를 볼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좀 작지만 뭐 FSN 이것도 우리나라 최초로 뭐라고요? FSN 네, FSN 영어로 돼 있습니다. 영어로. 그치, 맞아요. 네. 뭔가 좀 있어 보이죠? 네, 영어로 이렇게 쫙 돼 있으니까. 이런 회사가 우리나라 최초로 NFT 플랫폼을 출시를 해서 이렇게 플랫폼 만든다라고 보여주는 회사고 그다음 핑거. 네. 핑거. 네. 이 회사는 상대적으로 이런 플랫폼에 대해서 계속 만들어줬던 이게 경험이 높은 회사고 또 결국에는 또 그러면 이거 제작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하게 되면 보통 제가 업체에서 이런 거 원합니다. 우리 그런 거 이미 만들어 놓은 거 있는데요? 하고 하는 API라고 하거든요. 이런 걸 갖고 딱 보여줘서 이제 속도감 있게 이거 했는데 딱 한 달 반만 주세요.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는 업체가 쿠콘. 네, 이런 회사들이 제일 수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기업들이 이렇게 시총 규모가 큰 데들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 약간은 그 이슈나 테마가 있을 때 강하게 움직이는 기업들이기 때문에요. 그런 데 대한 고민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뭐 우리 기술투자나 한화투자증권 막 요즘 최근에 오른 거, 뭐 키움증권 오른 거 그런 것도 그런 영향 아닙니까 지금? 영향도 있는데 그거는 약간 좀 다른가요 결이? 네, 그 지난번에 보니까 뭐 마켓 관리는 안 되고, 뭐 그다음에 오아시스가 IPO 된다고 하다 보니까 거기 투자하는 회사들 움직이는 게 첫 번째였고, 비트코인 관련된 쪽 비덴트 움직이다 보니까 거기서 연결되는 게 두 번째. 이런 약간 많이 위축됐던 게 변화하는 것 정도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거보다 이제 만약에 이번에 정부가 직접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딱 짜가지고 여기서 이게 진짜 수혜가 되겠다. 그러면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2월 초에 정부 발표하고 구체적인 계획안들 보고 그 다음에 되겠다 싶으면 그때는 한번 테마에 대해서 동참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다고 해도 넘어야 될 산도 좀 많고 업체 쪽에서는 그렇더라고요. 이게 정부가 그림을 보여줘도 준비하고 뭔가 또 그렇다고 처음에 열렸어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기존 업체들도 좀 있고 또 대기업 같은 예를 들면 대기업 같은 경우는 시장이 무르익어야 나중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변화 봤을 때는 2024년 하반기 정도가 이제 그때 막 좀 이제 부업이 돼서 여러 가지 업체들이 준비한 게 보여줄 것이다. 4년이요? 내년 하반기죠. 23년이 아니고? 이런 정도로 예측하는데 이제 어떤 가이드라인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도 바뀔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본업을 예를 들어서 뭐 쿠콘 같은 경우도 IPO 할 때도 꽤 관심이 있었던 기업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본업을 잘 하면서 이런 새로운 부가산업에 주도권을 질 수 있는 기업. 맞습니다. 공부할 게 많습니다. 증권형 토큰. 사실 저도 이 증권형 토큰 얘기는 잘 안 하다고요. 방송에서도 많이 또 다루지도 않습니다. 어렵기도 하고 뭐 실체가 사실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복잡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오늘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증권형 토큰 관련주들은 블록체인이나 이 가상화폐 관련주 쪽에다가 조금 카테고리를 좀 해놓으면서 봐야 되겠는데 관련이 있죠, 그죠? 그게 가장 우선적이겠죠. 그래서 이런 한 발 빠른 뉴스는 테마의 정리는 한국증권 TV에서 보실 수 있고요. 많이 애용해 주시고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종합해 보게 되면 결국에는 플랫폼 업체들일 것이다. 그러니까 NFT 쪽에 특화됐던 업체들이 잘 보여줄 것이다. 라는 쪽에서 보게 되면 뭐 말씀드린 FSN이나 핑거, 뭐 쿠콘 이런 업체들 잘 보시면서 대응을 하되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AI도 그렇고 NFT도 그렇고 정말 규모 있게 그리고 또 딱 사업으로 끌고 가는 것은 네이버가 가까웁니다. 그러니까요. 다 하고 있죠, 그죠?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덩치가 크다 보니까 저희가 몰라서 그렇지 다 하고 있고 솔직히 저희가 만약에 카카오 같은 경우도 그렇대요. 약간 좀 의도를 중국화된 마인드를 가지고 의도를 왔다. 그러면 저희가 뭐 채팅하면서 막 나오는 여러 가지 얘기들 이게 다 데이터로 모아진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뭐 저희가 보통 막 또 채팅하면서 방역 조치 너무 불만이야. 막 정부 대부분 막 쏟아내잖아요. 그럼 그게 어느덧 이렇게 쓱 모아져가지고 정책으로 바뀌고 있다. 그게 이제 어떤 큰 힘을 갖고 있는 나라의 빅브라더의 역할이 이제 이런 쪽으로도 가는 거죠. 그러니까요. 참 무서운 거예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이게
AI 그다음에 말씀하신 이런 뭐 가상화폐, 암호화폐 이런 것들이 보면 다 옛날에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묶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사물 인터넷 그죠?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쑥 좀 사라졌는데 네. 이게 다 어떻게 보면 뭐 소프트웨어나 뭐 인공지능 이게 다 엮여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한 번 더 나가면 디바이스로 플랫폼 디바이스로 가는 거고요, 그죠? 그렇죠. 네. 그때는 늦죠. 그러니까요. 저희 이제 후행적으로 이게 보여졌어라고 하다 보면 늦긴 네. 하죠. 네. 그 4차 산업 ETF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전에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이 엄청 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예. 그때 예를 들면 그런 ETF, 아까 로봇 ETF 이런 ETF를 들어가서 네. 이자들은 어떤 종목을 담고 있지? 그죠? 그런 그렇습니다. 걸 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게 좀 후행적이다 보니까 네. 네, 그럼 많이 오른 다음에 들어가다 보면 이번에 방산 ETF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한화에서 처음으로 한화자산운용이 나왔는데 주가는 이미 저만큼 갔다가 많이 오른 만큼 오른 자금에서 잘못 사게 되면 이제 이쪽은 좀 힘이 빠지고 있는데 네. ETF 들어가게 되면 아니 이건 우리가 좀 설거지하는 느낌도 나고 하죠. 네. 그래서 약간 선도적으로 움직일 때는 한번 좀 들어가 보되 네. 근데 이게 나는 이런 기술에 대해서 일단 관련 주가가 많이 올랐어. 네. 얘는 내가 손댈 자리 아니야. 그럼 철저하게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ETF를 활용한 전략도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후행적이다. 후행적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네. 들어가면 늦고 네. 네, 선제적으로 한 발 먼저 가실 분들은 한국증권TV. 아이고, 레몬 리서치. 아이고, 감사합니다. 늘 따라와라. 네, 그렇습니다. 네. 이 공부할 게 많아서 저는 2차 전지 그러면 2차 전지 관련된 것만 좀 싹 파면 되거든요. 네네네. 근데 AI 나오군 뭐 증권형 토큰 이러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업체들. 근데 그 가운데 사실은 이 소위 진주들이 좀 있을 수 있겠네요. 올해 그런 쪽도 좀 연초부터 바람이 불어서 그렇습니다.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또 캐내야죠. 네. 캐내 기회서 한국증권 그만하겠습니다. 네. 레몬 리서치를 봐주십시오. 네. 네,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